폰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즘은 어떻게 보면 IoT, IT 시대가 이렇게 맞물려 갖고 정말 잘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인데, 유일하게 IoT와 이 모빌리티, 이동수단, 차량,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차량 브랜드가 테슬라 차량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이렇게 폰을 통해서 촬영이 되고 있는 것을 시계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글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껐다 켤 수도 있고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IoT나 IT 기업 소프트웨어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테슬라 그 이름이 뭐더라? 텍사스 뭐식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텍사스 이번에 그 기가 오스틴이 오픈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전역으로 송출이 됐고요.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했고 녹화된 거를 이제 봤는데 이건 계속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텍사스 뭐식이에요. 그냥 기가 오스틴 오픈 기념 페스티벌이라고 합시다. 진짜 이름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뭐 로데오인가? 기가 로데오였나? 오스틴 로데오였나?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로데오가 그거잖아요. 텍사스에서 그 막 소 같은 거 타고 막 그 소 등 뒤에서 막 난리치는 그거였는데, 보고 있는데 역시나 테슬라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 얘네가 어떻게 이끌고 갈 거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내용과 4680 배터리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드스터를 타고 나타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라든지,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딱딱 찍어내고 있는 그 공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가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 기가 오스틴의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역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지금 물론 테슬라에 타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중잣대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 애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아이폰을 같이 쓰고 있고, 최근에 아이폰이 M1 칩을 내고 M1 프로 내고 M1 울트라 내면서 이건 쫓아갈 수 없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지금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테슬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리고 다른 내연기관을 만들던 레거시 브랜드에서 만드는 전기 차량들을 응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리뷰를 같이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가고 있는 이 방향성,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이 목적 방향성이 너무 어마무지해서 사실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번에 기가 오스틴이 오픈을 하고 곧 이제 기가 베를린도 오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마 다시 송출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화 되는 부분을 이제 페스티벌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도 뭐 만들고 있고, 이런 또 내용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을 쇼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여유로움까지 생겨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오늘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로드스터를 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 같으면 로드스터 2.0이 꼭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로드스터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아직도 로드스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로드스터라고도 좀 타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걸? 로드스터도 안 타고 나왔어요. 1.0 예전에 나왔던 로드스터, 이렇게 보면 테슬라의 기념비적인 모델을 타고 나왔는데, 그 부분 보면서 아직 로드스터가 나올 때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확실하게 내용 발표를 했어요. 2023년도에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픈한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픈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로드스터에 혹은 사이버 트럭에 4680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번 내용에서 의외로 전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4륜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4륜으로 되면서도 스탠다드 레인지를 갈 수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에 4680 기가프레스로 배터리 팩
트럭과 셰시 부분을 일체화시킨 그 친구를 아마 실험적으로 먼저 내보일 생각인가 봐요. 보통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미국에서 무조건 2023년도에 나온다 라고 해서 진짜로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까지 나오는데 거의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모델 3도 그랬고 모델 Y도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2022년도에 나오기로 했던 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안 나왔으니까 2023년도에 다시 나온다고 분명히 이번에는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나 2025년도쯤에나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가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3년 남았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는 차주 입장에서 혹은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의 울트라비니군과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울트라비니군 이 두 개로 나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내가 지금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테슬라의 이런 그 기가 오스틴의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짜증나네. 아직도 사이버 트럭이 나오려면 멀었네. 로드스터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네.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 플레드나 모델 S 리프레시가 되고 페이스 리프트가 된 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고 불신에 가득 찬 어떤 테슬라를 애초에 믿지 않는 그 오너의 마인드로는 이런 느낌인데 주식을 또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환호성이 나오는 이야 드디어 내년도에 이제 출시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1, 2년 안에 이제 스프레드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기가 오스틴, 기가 베를린, 테슬라의 입지전적적인 모델들이 계속 되겠구나. 4680 배터리와 예전에 배터리 데이 때 약속했던 모델 2 초저가형 모델 2나 모델 Q라 그랬나? 이런 아이들도 나오겠구나. 이제 이런 게 주주로서의 또 입장에서는 또 이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한편으로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선 진짜 얘네들은 진짜 약속 안 지키고 맨날 약속 미뤄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 진짜 제때제때 지켜주는 거 한 번도 없었고 진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이런 느낌이고 주주 입장에선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는 이 주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장사꾼인 게 이런 쇼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미래 가치, 미래 비전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현재 주식에 막 반영을 시켜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테슬라 주식이 그냥 제가 주주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주식의 포텐을 봤기 때문에 제가 주주로서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전 팔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제 좀 럭셔리 전기차 쪽으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몇 번이나 밝혔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를 한 4년 동안은 팔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 둘째치고 어쨌든 테슬라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았습니다만 또 주주로서의 입장에서는 제가 또 주식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슈퍼차저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게 V2든 3든 간에 이제 앞으로 여기서 새로운 테슬라의 라인업 예를 들어 사이버 트럭이나 로드스터나 혹은 모델 S 플레드나 이런 라인업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꿈틀꿈틀대고 미래 가치를 막 추가하고 여기에 테슬라만 물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와 막 로켓 기술 끌어다가 막 주식에 반영시키고 이러는 것들 보면은 역시나 주식은 처분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하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가 텍사스 머시기 로데오 아무튼 이 축제를 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2023년도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23년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이제 한 6, 7년 정도를 테슬라를 이렇게 지켜봐 오던 입장에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말 더듬으면서요. 이때쯤에는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할 거다라는 거고 일런 타임이 적용되는 거고 언제쯤 할진 모른다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딱 어느 날에 명시하면서 굉장히 신나서 들떠가고 역시나 말은 더듬지만 신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항상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FSD 오픈 베타도 그랬었고 모델 Y랑 모델 3가 오픈됐을 때도 그랬었고 항상 그렇게 약간 자신감에 들떠서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던 내용은 꼭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제 생각에는 거의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심어주면서 미래 또 포텐셜을 끌어다가 멀티플에 적용해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이 장사꾼이야 일론 머스크가 딱 보면요. 근데 2023년도에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일단 미국에 나올 거고 그거에 한 단계 하드웨어적 버전업이 돼서 전 세계 글로벌 스프레드가 될 테니까 한 2024년에서 2025년쯤이면 사이버 트럭이 전 세계에 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23년 내년쯤 해가지고 저는 사이버 트럭을 슬슬 아닙니다. 전 테슬라를 다시 안 사기로 했죠. 사이버 트럭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로드스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아니야 테슬라는 구입 안 할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울트라 타임이라고 일런 타임처럼 테슬라 안 사겠다고 하고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이버 트럭 나오면 왠지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는데, 또 의외로 다른 레거시 브랜드들의 전기 차량들이 워낙 요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식은 아마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은 계속 이제 끌어안고 있지 않을까. 네. 다시 투자를 해놓고 계속 갖고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었던 그 투자적 마인드를 버렸었던 때의 마인드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테슬라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다시 또 1100 슬라 회복했잖아요. 또 다시 1200 슬라,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다시 찍게 되면은 아마, 그리고 라인업이 계속 추가가 되고, 앞으로 계속 테슬라는 좋은 위치로서 계속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오너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주주로서의 입장에서 이제 인지부조화가 온다는 부분과, 그리고 기가 오스틴을 발표하면서 이제 축제를 열었던 내용을 그냥 제가 썰을 푸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했던 부분, 그리고 내년, 내후년 어떤 테슬라 라인업들이 추가가 될 거고, 어떤 부분이 테슬라로 하여금 계속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부분인 건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어제 봤던 축제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테슬라가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것과 회사가 잘 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다. 왜냐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제가 애플도 굉장히 싫어했고요. 이렇게 자꾸 애플 하면은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지금 애플 전세계 시총 1위 IT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거 보면 테슬라가 전세계 시총 1위의 굴지에 미친 자동차 회사로서 그냥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역배팅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싫어하는 것에 배팅을 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재밌는 얘기로 그냥 쌀 푸는 거니까 이 정도로 오늘의 테슬라 소식에 대한 부분은 공유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S 참 문제도 많고 이슈도 많은 놈인데 아무튼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대로 또 다른 버그 리포트와 이슈가 있는 내용들,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